주의를 기울이자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고 원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네, 어떻게 기르고 싶으세요? 콩나무? 큰 콩나무? 그러면 어때요? 비바람 땡볕도 이겨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아이가 예를 들어서 성적이 떨어지거나 어떤 게 결과가 안 좋을 때 엄마가 지나치게 아이를 야단치고 나무라게 되면 죄책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아이하고 얘기를 나누세요. 이게 왜 안 됐을까? 그쵸? 이게 왜 안 됐을까? 네 생각에는 그게 유대인식 교육이죠. 그 별게 아니에요. 왜 안 됐던 것 같아? 그럼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해서 자꾸 아이와 함께 대화 나누시면서 아이가 엄마랑 얘기하면 뭔가 시원해져.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해결로 가. 이런 느낌을 갖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감정형의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감정 통제가 잘 안 되죠. 근데 아이 기르다 보면 이렇게 막 속상하고 이럴 때 많지 않아요? 그쵸? 화가 한 번도 안 나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기 어렵잖아요. 저도 화날 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부모가 화가 통제가 안 되어서 옥을 갖고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애를 기르면 아이는 예측 통제가 안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 엄마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예측이 안 되니까 아이는 불안이 많아지겠죠. 특히 충동적인 아이가 돼요. 그래서 이런 연구가 있다고요. 정신분열을 갖는 아이들 보면 부모가 이중 메시지를 많이 하는 부모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거나 왜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어느 날은 TV 보고 있었더니 내비려 두다가 어느 날은 꺼 하거나 게임도 어느 날은 그냥 했다가 탁 뺏어버리거나 하는 거 있죠. 어떤 일관된 기준이 없이 엄마가 감정대로 왔다 갔다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안할 때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때 불안이 오지 않아요? 내일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예측이 되면 오늘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아이 기르시면서 화 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화는 나요. 그쵸? 예를 들면 우리는 아이에 대한 다 기대가 있잖아요. 어떻게 기대 자체를 없앨 수가 있겠어요. 기대가 있다 보니 아이가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속상하고 화가 날 수 있으나 그 화를 내가 통제하지 못하고 그냥 즉발적으로 내는 엄마냐 아니면 그거를 내 안에 마음의 용광로에서 화를 잘 다뤄서 사랑으로 내느냐는 전적으로 누구의? 나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가 나셨을 때 이렇게 화를 다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을 해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화를 버럭버럭 내게 되면 아이들은 공격적이고 반항적이 되겠죠. 왜냐하면 화로서 아이를 다루게 되면 아이들은 또 다른 분노를 쌓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분노라는 게 적절히 해소가 안 되면 당연히 이 아이들이 학교 가서 또래 친구에게 굉장히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고 선생님하고도 좋은 관계 맺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이 아이가 부모로부터 충분히 이해받는 공감받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상대를 감정이입하는 것도 뚝 떨어져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아이가 적응하는 게 어려워지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새 학기지만 학교에 아이가 잘 적응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를 잘 조절하고 잘 적응하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 어떤 거라고요? 잘 조절하고 적응하는 거. 그래서 적응이 안 된다 이런 게 문제죠. 제가 어떤 아이 봤냐면 6학년 남자아이가 6번 전학을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가 어쨌든 학교에 부적응을 할 때 이제 엄마가 그냥 환경만 자꾸 바꿔주려고 했던 거죠. 이 아이 안에 부적응하는 어떤 요인이 있는가, 어떤 원인이 있을까를 못 다뤄주고 학교만 바꿔주면 되지 않을까. 결국은 아이가 왜냐하면 환경만 바꿔도 아이 자신이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늘 또 대상을 바꿔서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화 조절이 굉장히 핵심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 화를 버럭버럭 내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아이가 정서 조절을 못하게 되겠죠. 정서 조절하는 거를 엄마가 도와주지를 못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아이는 보세요. 행동 조절을 못하게 되겠죠. 여러분, 말과 행동은 마음의 표현이죠. 동의하세요? 아이의 마음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마음이 보이세요? 마음은 뭘로 보여지죠?
말과 행동으로 보여지죠. 아이 마음이 편안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있으면 아이가 표정을 웃고, 그쵸? 말도 공격적인 말 안 하겠죠. 근데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때는 공격적인 말, 행동을 하겠잖아요. 당연히 아이가 정서가 조절이 안 되면 행동이 거칠어지고 행동 조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또래 관계나 학업에서 학교 생활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성공적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성공한 사람들을 봤더니 뭐더라? 정서지능이 좋았다라는 말씀 드렸죠. 이거는 100% 환경의 영향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이걸 제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마음의 근육을 단련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마음의 근육이 단련이 되면요, 아이가 어떻습니까? 쉽게 어떤 좌절에 팍 꺾이지 않죠. 그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얘기를 하면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들어보셨죠? resilience. 회복 탄력성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좌절을 겪을 때 스프링처럼 튕겨 일어나올 수 있는 마음의 힘, 마음의 자원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삶을 긍정적으로 끌어가겠죠. 근데 이 회복 탄력성을 길러주려면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은 절대적으로 지지해주는 정서적 지지자가 한 명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이런 거를 연구를 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을 때 보통의 사람들은 굉장히 좌절하고 알코올 중독이 되기도 하고, 그쵸? 삶을 성공적으로 살기가 어려운데 거기에서도 뛰어나게 자기 삶을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열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과연 이 사람은 어떤 원인인가를 봤더니 이 사람들이 회복 탄력성이 무지 좋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자원이. 근데 그 회복 탄력성을 이 사람이 길러갈 수 있었던 거를 보니까 주변에 그게 부모가 되었던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였던 교사였던 누구였던 간에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지지자가 한 명은 꼭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셔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고요. 자기조절력을 잘 길러갈 수가 있다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기르면서 조급해서 빨리에만 너무 목표를 두고 지내왔었다면 과연 우리 아이가 자기조절을 잘 하고 있는가, 자기조절력을 기르고 있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외부적으로는 공부를 잘하고 있는 아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는 불안이 압도되어 있다면 굉장히 문제죠. 그러니까 제가 상담받았던 한 아이가 중학생인데요. 전교 1등이래요. 근데 이제 그 반에 전교 2등 하는 아이하고 이제 같은 반이 됐나 봐요. 어쨌든. 그러니까 둘이 굉장히 경쟁적 관계죠. 예. 근데 이 1등 하는 아이가 시험을 앞두고 그 자기하고 경쟁하는 아이 노트를 다 훔쳐가 버렸대요. 그쵸? 너무 슬프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뭐 책이건 공책인 건 다 잃어버려가지고 얼마나 얘도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훔쳐갔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는 왜 그랬을까요? 성적이라는 압박감이 있었겠죠. 그거 누가 줬을 것 같아요? 엄마가 줬겠죠. 그죠? 성적 떨어지면 나는 죽음이다라는 뭐 이런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가 어떤 우선순위가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중학교 연수 갔을 때 그 아이도 굉장히 우수한 아이인데 학교에서 아주 상위권을 달리는 아이인데 거식증, 네, 여자아이인데 거식증 그래갖고 아이가 먹지를 못한대요. 네, 삐쩍 말라가겠죠. 네. 그래서 하여튼 그 학교는 그래도 선생님들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영양사 선생님, 과목별 선생님, 담임 선생님까지 모여서 엄마 아빠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막 상담을 해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들은요, 딱 아이가, 우리 아이는 공부 잘하는 아이, 성공하는 아이, 이렇게 하나에만 꽂혀버리면은 다른 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학교에서 먹고 있는 거, 왜 먹으면 막 토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걸 하면서 이제 애를 완화시켜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정말 자기조절 잘하는 아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보면서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크고 작은 실패들 경험하잖아요. 그럴 때 그냥 팍 꺾여서 아이가 좌절하고 낙담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바라지 않으시죠? 그때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기 바라잖아요. 그러려면 아이들이 정말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이전에 이렇게 자기조절하는 거를 긍정적인 환경에서 연습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초등학교 아이들도 학교 성적이 떨어지면 집에를 안 들어가려고 한대요. 왜 그럴까요? 뭐 엄마한테 혼날까 봐. 그래서 정말 여러분 성적 가지고 아이들 다그치고 혼내지 마십시오.
예, 그다음에 뭐 공부하는 것 같고 좀 안 그러시면 좋겠어요. 즐겁게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화내는 건 정말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화가 날 때 여러분 스스로가 화 다루는 전략을 가지셔서 여러분이 화를 잘 다뤄 나가야 아이한테도 어떻습니까? 좋은 정서적 환경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화가 날 때는 이제 마음의 신호등을 켜자는 겁니다. 같이 하세요. 멈추고 생각하고 행동한다. 이제 요거를 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는 먼저 알아차리는 거죠. 여러분 알아차릴 수는 있으시죠? 화가 났다는 걸 알아차릴 수는 있죠? 그 알아차리는 능력이 우리한테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걸 쓰셔야 돼요. 이게 고급 지능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날 때 여기서 이제 김이 난다. 예를 들면 숨이 가빠진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지금까지는 무의식적으로 확 쏟아 부었다. 라면 이제는 어떻게 한다? 급브레이크를 밟는다. 화가 났다. 알아차린다. 그죠? 알아차리면 어떻게 한다? 급브레이크를 밟는다. 그래서 멈춘다. 그래서 멈추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생각하셔야 되죠. 생각하는 시간이 여러분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멈췄을 때 예를 들어서 도저히 아이를 보고 있으면 내가 도저히 화가 떨어질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좀 나오세요. 아이하고 좀 이렇게 거리도 두시고, 그래서 냉수도 들이키시고 심호흡도 하시면서 시간을 확보하면서 화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내 화를 내가 잘 조절하는 거예요. 심호흡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배꼽 호흡 하시면서. 그래서 물 한 잔 들이키시고, 그때 어떻게 나와 대화를 해야 되냐면, 내가 왜 화가 나나. 우리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다 그랬죠? 알아차리면서 왜 화가 나나? 아, 애가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안 돼서 내가 되게 속상하구나. 내 마음을 내가 알아주는 거죠. 너무너무 속상해. 저는 아이 사춘기 때 이렇게 속상할 때가 많더라고요. 아이가 엄마 말 안 듣고 막 자기 원하는 대로 하려고 그럴 때 속상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화가 나나? 그래, 애가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안타까움도 있죠. 걱정도 되고. 아, 이런 게 내가 걱정이 많이 돼서 내가 지금 이렇게 속상하네 라는 걸 알아차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근데 내가 이게 화가 나서 막 소리를 지르고 애한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했을 때 아이가 스스로 하려고 할까? 아니면은 나랑 사이가 좋아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얘는 듣고 싶을까? 그죠? 내가 아이의 입장이라면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하고 싶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쉽죠? 내가 하는 방식대로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라면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기분이 좋아질까? 이해받는다고 느낄까? 하고 싶어질까? 요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을 확보하시면서 최소 15분. 15분이 지나면 감정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감정을 딱 떨어뜨리시고 나서 지금 교육에 오시는 목적은 뭐예요? 그렇게 위급할 때 써먹으려고 하시는 거죠. 그럴 때 진짜 실력이 나온다니까요. 내가 고수의 엄마인지 실력이 있는 엄마인지 아닌지는 그럴 때 나옵니다. 그럴 때. 그래서 탁 한번 실력 발휘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쵸? 지금 네가 이런 게 힘들구나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나 지금 나갈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럴 때 나가라. 그랬더니 나가잖아요 또. 그럼 어떻게 해요? 어딜 나가! 이러잖아요. 실제로 중3 딸아이가 공부를 최상위권에 하다가 백등이가 막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휴대폰 벽에다 던지고 그렇게 공부할 거면 집 나가! 했대요.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해요? 나가요. 그랬더니 아빠가 어딜 나가! 그래서 아이하고 막 이제 갈등이 생겨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 말고 아이가 뭐가 힘들까? 그죠? 네가 공부하기가 되게 힘들었구나. 그리고 성적이 떨어지니까 이 점수 받으니까 네 기분이 어떠니? 물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됐을까? 뭐가 힘들어? 그리고 혹시 엄마 아빠가 너한테 공부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줬었어? 그죠? 그럼 엄마 아빠가 너한테 이제는 엄마 아빠 생각대로 강요하지 않을게.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이런 거를 대화 나눌 수 있어야지 아이가 스스로 자기 목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꼭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저는 이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가 통제가 안 돼서 감정적으로 처리를 해버리면요. 그때는 상황이 종료될 수 있죠. 뭐 시끄러워 한다거나 하면 상황은 종료되지만 아이는 전혀 정서적으로
다뤄지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는 어떤 분노나 좌절 같은 거를 더 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하시고 또 집에 가셔서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화가 날 때 어떻게 한다? 같이 해보실래요? 멈추고 생각하고 행동한다. 요걸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디서 강의를 하다가 이제 요거를 말씀을 드렸더니요. 그 어머니가 요거를 연습을 하신 거예요. 집에 가서 멈추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를. 근데 아이가 그 집의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고 그 다음에 5학년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중학교 남자아이는요 공부를 잘한대요. 그럼 그 아이 이뻐요 미워요? 이쁘시겠죠? 네. 그래서 남자아이하고는 별로 갈등이 없대요 엄마가. 근데 이제 그 둘째 아이, 예, 딸아이가 고집이 세고요. 그리고 공부도 잘 안 한대요. 그래서 하여튼 엄마랑 육두문자가 오고 가면서 예, 하여튼 갈등이 많았어요. 그리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딸이요 오빠 방문을 2단 옆차기로 예, 부셔버렸대요. 그 딸도 대단하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오빠가 맨날 엄마한테만 칭찬받고 자기는 맨날 혼나고 하니까 뭐 미웠겠죠 뭐. 그래서 하여튼 2단 옆차기로 오빠 방문을 부신 거예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엄마가 이제 또 언어 폭력을 날리시겠죠. 네가 조폭이냐부터 해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공부도 못하는 게 뭐 이렇게 이제 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배우고 가셔서요. 딱 멈추셨대요. 알아차린 거죠. 굉장히 위급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엄마 감정이. 딱 멈추고 애로부터 물러나서 엄마 방에 들어가서 시음호흡 했대요. 배꼽 호흡. 네. 그냥 호흡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나? 왜 이렇게 속상하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고 있는데 한 20분 지나니까 집이 조용하니까 딸이 엄마 방문을 빼꼼히 열더래요. 좀 이상하잖아요. 엄마가 예전하고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애가 문을 열면서 엄마 왜 그래? 그러더래요. 엄마 왜 그래? 그래서 엄마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대요. 여실하게. 여실하게라고 합니다. 네가 조폭이냐? 너 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이건 다 비난이죠. 우리는 비난을 받는 순간 딱 방어기제가 발동을 하죠. 공격하거나 도망가거나. 그죠? 네, 비난받으면 그래요. 내가 맞받아 치거나 아니면 회피해버리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여실하게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오빠 방문 부수는 걸 보니까 이게 있는 그대로죠. 엄마가 되게 놀랐다. 그죠? 되게 놀랐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 지금 엄마가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있는 그대로 여실하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이가 공격받지 않기 때문에 애도 공격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방문으로 들어오더니 엄마 미안해 하더래요. 진짜 미안해라는 말 처음 들어봤대요. 엄마 미안해. 근데 그 말 해주면 고맙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엄마가 네가 그 말 해주니까 엄마 되게 고맙다 했어요. 그게 진실한 대화죠. 네가 그렇게 얘기해 주니 엄마 너무너무 고맙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 변상하고 싶어. 그러면서 10만 원이면 될까? 이러더라고요. 자기한테 10만 원 있었나 봐요. 기특하죠? 그게 관계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변화한 순간부터 아이들은 변화를 보여주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아이들 참 훌륭해요. 그래서 네가 그 얘기 해주니까 엄마 진짜 너무너무 고맙고 같이 생각해보자 하고 그 다음 주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그 여러분들이 요거 배우신 거 이렇게 아름답게 한 번쯤은 펼쳐보시면 어떨까. 그러면 있잖아요. 아이들도 이렇게 이해받고 수용받기 때문에 편안해지고요. 진짜 엄마가 좋아진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엄마들 스스로도요 막 유능감이 올라와요. 한번 해보면서 뿌듯해져요. 내가 확 화를 내갖고 아이를 다그치고 혼내버릴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내 마음을 지키면서 해나갈 수 있었잖아요. 그게 하나 두 개 쌓이다 보면요 내가 너무너무 밝아지고 좋아집니다. 여러분 빛의 속성이 뭐예요? 빛은 어디나 뚫고 나가죠. 빛의 속성은 그거죠. 어디 틈만 있으면 뚫고 나가지 않나요?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이 밝아져서 면요
엄마가 뭘 해서가 아니라 엄마 자체가 그냥 빛이라서 아이들이 따뜻하니까 그걸 쪼이러 온다고요. 근데 엄마가 그러지를 못하다 보니까 엄마 보면 도망가고 싶고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하고 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을 그럴 때 막 엄마 스스로가 아이들을 통제해 버리려고 하지 말고 혹시 내가 아이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오늘 우리가 바라봤던 건 그거였잖아요. 내가 어떤 엄마였지? 나 딴에는 애썼는데 나 딴에는 한다고 했었는데 아 이런 방향들이 내가 조금 어느 부분이 왜곡돼 있었구나. 그걸 느끼신다면 돌이키셔서 그렇게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아이들이 진짜 그쵸. 집이 베이스 캠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충전기. 우리 배터리 방전되면 충전하잖아요. 사실 아이들도 오늘 하루 밖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에너지 쓰다 보면 방전돼 있죠. 그럼 집에 와서 엄마와의 관계에서 따뜻한 에너지를 딱 충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밝게 빛을 채워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여러분들의 그 실력들은 요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마음 다루기, 감정 다루기를 잘 하셔서 사소한 거 하나하나에서도 오늘서부터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아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그러면요 아이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표정이 일단 밝아지기 시작을 하고 엄마를 편안하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요것들을 꼭 한번 적용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서지능이 높은 아이들은 이게 곧바로 다 사회성 지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기 마음을 잘 다룰 수 있는 아이는 상대의 마음도 잘 공감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게 사회성 능력이나 대인 능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21세기는 정말 이 대인 능력이 사회생활에서도 무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조직, 기업에서도요, 스펙 보고 안 뽑는다고 하죠. 그거 많이 뉴스에서 보도 보시죠. 왜냐하면 스펙이 좋은 아이들을 뽑았더니 얘네들이 뭐냐면 조금 힘들어지면 도망가 버리거나 아니면 조직에 뭔가 도움되는 방식으로 일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펙보다는 이 아이가 이 조직에서 함께 더불어서 일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걸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심층 면접들을 하잖아요. 이렇게 대인 능력들을 보려고. 그래서 이렇게 면접도 요즘에는 팀 프로젝트를 시켜갖고 거기에 이렇게 면접관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팀별로 함께 그 팀원들을 평가하게 하기도 합니다. 니네 팀에서 누가 제일 도움이 됐냐, 누가 폭탄이었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겁니다. 그 리더십이라는 게 예전에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한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을 끌어가는 리더십이었다면 옛날에는 변화가 너무 완만하니까 한 사람이 막 매겨 살리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내가 도와줄게 함께 가자예요. 그래서 누구나가 다 1인 리더가 돼야지. 지금 그렇지 않으면 지금 평생 직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그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잘 다루고 특히 사람 사이에서 행복할 수 있는 아이를 만들어주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그 상담의 80% 이상이 대인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세요. 특히 청소년 아이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또래 관계 형성이 어려운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아이들이 요즘엔 바쁘잖아요. 유아 때부터. 그러니까 아이들이 친구들과 더불어 노는 경험들이 많이 생략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사실은 놀면서 서로 갈등도 겪고 이렇게 타협도 해보고 화해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친구 사귀는 것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겪게 되고 최근에 제가 만났던 한 아이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인데 이 대면에서 이야기하는 걸 어려워해요. 그래서 아이가 모든 걸 문자로만 해결을 한대요. 사실은 요즘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요. 그래서 대면하는 걸 어려워할 뿐만 아니라 목소리 통화하는 것도 두려워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만 오면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래서 늘 이렇게 문자로만 사이버상에서만 놀다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뭔가 아이들과 눈 마주치고 대화 나누고 하는 거 중요하고 이게 이제 아이에게는 대인 능력, 사회성 능력으로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정서지능을 키워주려면요,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녀의 감정을 공감하고 표현하도록, 네, 사회 상황에서도 연관시켜서, 이게 뭐냐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에는 교육도 많이 들으시다 보니까 감정을 잘 수용하고 공감하시는 것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표현하기도 많이 도와주세요. 근데 거기서 끝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죠? 한계 정해주기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가 오늘 학교를 안 가려고 그런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실력이 없는 부모 같으면 어떻게 돼요? 빨리 일어나 가 이렇게 되겠죠. 그쵸? 게으름 부리지 말고 벌떡 일어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즘에 이제 그렇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학교 안 갈 거야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일단 감정을 공감하고 수용한다면 오케이. 예, 같이 해봅시다. 학교가 가기 싫어. 가기가 힘들어. 할 수 있겠죠? 가기가 싫어. 가기가 힘들어. 하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래요? 뭐 속사정은 들어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들으실래요? 왜 가기가 싫어? 그쵸? 어떤 게 힘드니? 그래서 다 들으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네. 근데 그러니까 저학년 아이들 별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오늘은 나 놀고 싶어 엄마랑 이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아프거나 아니면 얘가 예를 들어서 뭐 아프거나 오늘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한계 정의 중에가 뭐예요? 네가 올 거 보니까 오늘은 학교를 못 가겠다. 그렇지만 이건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 한계가 그거죠.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나서 오늘은 그러면 쉬는 걸로 하자. 아니면 뭐 1교시만 갔다가 조퇴를 하고 오면 어떨까? 그죠? 예,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친절한 엄마가 될 거야. 막 그래 알았다. 오늘은 쉬어라.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사회적 상황에서 한계 정의 중의가 각이 생기게 도와준다는 거, 아이를. 그래서 여러분 요거 놓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아이가 맞고 왔다. 학교에서 친구한테.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맞고 왔을 때 어떻게 하실래요? 엄마 누가 출수가 때렸어. 그러면 네. 너 바보냐? 왜 맞아? 너도 때려. 이건 아니잖아요. 속상하지만 그럼 애 감정을 공감해 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 속상하지 아프지 해야겠죠. 친구한테 맞아서 너무 아팠겠다 하시고 그 다음에 근데 왜 친구가 때렸어? 그쵸? 왜 맞았어? 어떤 일이 있었어? 그쵸? 그럼 애가 쭉 상황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유아들은 또 어떻게 되죠? 자기중심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합의적 검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옆집 엄마 말도 좀 들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선생님한테 여쭤볼 수도 있고. 그래서 상황을 다 보시고 나서 이제 그때 다뤄줘야 될 게 이건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아까 감정 다루기를 하시라 그랬죠. 그게 결국은 뭐냐면요. 역지사지의 능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정서지능을 길러주는 것은. 그러니까 그때 이런 거예요. 너 있잖아. 친구한테 맞으니까 네 마음이 어땠어?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죠? 아이가? 아팠어. 그죠? 그 친구가 좋았어? 싫었어? 싫어졌죠? 그지? 그 친구랑 어땠어? 놀고 싶었어? 안 놀고 싶었지? 그죠? 친구를 때리면 그런 거야. 그 친구가 아프고 네가 그랬던 것처럼 아프고 친구가 싫고 놀기가 싫어져. 그러니까 때리면 돼? 안 돼?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때리지 말고 어떻게 한다? 긍정적으로 해결해야 되겠죠. 아이한테 나 때리면 싫어. 때리지 마. 난 네가 때리면 나 안 놀고 싶거든? 말로 자기 주장을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좀 도움을 청한다거나 그죠? 이걸 놓치시면 요거를 여러분들이 아이와 쌓아가면 그 아이는 리더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를 위축되게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 공격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역지사지의 질문들을 했죠. 그 질문은 뭐냐면 내가 궁금한 걸 캐내는 게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밝혀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좋은 고급 질문을 해주면 아이들은 굉장히 정서적으로 똑똑한 아이가 된다고요. 전두엽의 사고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똑똑하다는 거는 전두엽의 기능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전두엽이 인간에게만 있는 아주 고급진 기능이잖아요. 모든 정보를 여기서 취합하고 도덕적인 판단을 하고 정서를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이 기능을 갖다가 불이 꺼져버리게 하지 말아라. 그러려면 부모님들이 뭐냐면 질문을 이렇게 고급진 질문이라는 건 뭐냐면요. 단답형의 OX에 이런 질문들 하지 말고 그때 네 마음이 어땠어? 놀고 싶을까? 이런 거 있죠. 열린 질문들을 해갖고 아이가 답을 끌어내게 해주는 겁니다. 같이 합시다. 내 아이 안에 답이 있다. 내 아이 안에 답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온전성에 대한 얘기 했었죠. 아이는 답을 찾을 능력이 있는데 찾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죠. 아직은 아이가 미숙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마음 다뤄주는 소통들을 하시면서 좋은 질문들을 해주면요. 스스로 다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늘 요거를 이제 한계 정해주기를 잘 하면 이 아이가 자기조절도 잘하죠. 적응도 잘하죠. 남에게 민폐 끼치지 않고 도움되는 것들을 하죠.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는 늘 주변으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겠죠.
친구들로부터도 인기 있어져요. 선생님도 그 아이를 좋아해요. 그죠? 그럼 이 아이는 당연히 자존감과 유능감이 올라가면서 삶을 즐길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꼭 좀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이가 정서 조절이 잘 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행동 조절을 잘하겠죠. 아까 말과 행동은 마음의 표현이었으니까 자기 조절을 잘하게 되면 이 아이는 또래 관계나 학업에서나 또 리더십을 발휘함에 있어서나 늘 긍정적인 역할들을 해내기 때문에 어떻다?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진짜 한국은 하여튼 아이들에 대한 교육열 이런 거 대단하잖아요. 그쵸? 그 미국의 풋볼 선수 누구였었죠? 그 유명했던 몇 년 전에 유명했던 선수 있잖아요. 그 풋볼 선수를 또 그렇게 키웠던 누가 있었어요? 그 엄마가 굉장히 허드렛 일 하면서 그쵸? 근데 그 나라의 지원금도 안 받고 근데 엄마가 새벽에 나가면서 뭐 했대요? 늘 밥상을 차려놓고 갔대잖아요. 그게 한국적인 정서죠. 그러니까 뭔가 아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내 뼈라도 다 막 뼈가 녹더라도 그런 마음도 되게 좋은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거를 갖고 부모가 아이에게 조절력을 못 길러준다는 거죠. 그런 부분. 부모가 일방적으로 부모가 에너지를 쏟을 때 아이에게는 조절력을 길러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에너지 자원들을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을 길러주셔서 정말 아이들이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아이들을 잘 길렀다는 건 이 아이가 얼마만큼 자율성을 많이 갖고 있느냐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애를 통제하는 거는 그저 10년 써먹는 거잖아요. 그 이후가 되면 애들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아이들이 자기 통제력이 없거나 자기 조절이 안 되는 아이들은 그냥 어떤 위험한 환경에 그냥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다 그거를 막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어쨌든 조절을 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이 뭐 게임, 휴대폰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이들이 준비되기 이전에 너무 일찍 주시는 거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만약에 아이가 아직 안 갖고 있다면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좀 미뤄보시는 것 미루시면서 애가 조절력을 기르게 도와가시는 거 이런 게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얘기했던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좀 이제 마무리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에서도 많이 이렇게 초등 아이들을 대상으로도 실험한 게 있고 이러던데요. 마시멜로 실험은 뭐냐면 마시멜로 말랑말랑한 사탕 있잖아요. 이거를 유치원 6살 아이들에게 한 봉지씩을 다 준 거예요. 그러면 사탕 받으면 먹고 싶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선생님이 20분간을 나갔다 올 거야. 애들한테 20분은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나갔다 올 텐데 선생님 없을 동안에 니네가 안 먹고 기다리면 어떻게 한다? 한 봉지를 더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고 선생님이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고서 아이들의 행동을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 봉지를 더 기대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기대하니까 이제 안 먹고 참아보겠죠. 근데 이제 힘드니까 전략을 짜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안 먹게 해달라고 잠도 청하고 친구들이랑 또 놀이도 하고 이렇게 어쨌든 20분을 다른 전략을 짜서 기다리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또 어떤 아이가 있을까요? 나는 몰라, 먹을 거야. 그래서 봉지 찢어서 먹은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안 먹고 기다렸던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했다? 한 봉지를 더 보상이 주어졌죠. 그래서 그걸 이제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 그걸 보고자 한 건 뭐였냐면 만족을 얼마나 늦출 수 있느냐, 그죠? 그냥 즉각 만족한다면 뭘까요?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거를 얼마만큼 늦출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특히 또 중요한 거는 그렇게 유아 때 늦출 수 있던 아이들이 어떤 연구를 종단 연구를 한 거예요. 10년 후에 학령기가 됐을 때 청소년기 때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는가. 또 20년 후에 사회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는가.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는가. 유아 때 참았던 아이, 못 참았던 아이들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참았던 아이들은 학교에도 적응을 잘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인기도 있었고 자신감도 많았고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래 관계도 좋았고 또 리더십도 발휘를 하더라. 근데 못 참았던 아이들은 반대였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참을 수 있는 아이로 키우실래요? 없는 아이로 키우실래요? 참을 수 있는 아이로 길러야 되겠죠. 이게 이제 여러분이 주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이거예요. 너무 즉각 만족하게 하게 되면 아이들은 마음 근육이 길러지지가 않는다. 그리고 좌절내성도 길러지지 않는다. 하다못해 지금 우리는 공부가 화두니까 여러분 공부를 갖고 부딪히는 경우가 가장 많지 않아요? 근데 이 공부를 시작함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면 그런 거죠. 너무 빨리 아이들을 어떤 시스템 안에 집어넣어버린다. 그쵸? 어떤 좋은 학원 정보를 갖고 그냥 학원에 딱 집어넣는다. 예, 편리한 방식으로. 그럼 이 아이들은요, 스스로 뭔가를 해보는 어떤 경험들이 다 생략이 돼버리겠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좌절내성이나 만족지연 능력이 커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아이를 기른다면 요거예요. 정서 능력을 키워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서 능력이라는 거는 지금 내가 즉각 만족하고 싶은 거를 조금 통제할 수 있고, 그럴 때 이 아이는 자기 스스로가 자신감이 있어지고 낙관적인 태도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통제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이 스스로가 자기 통제력을 갖고 자기를 조절할 수 있게 도와주셔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게임 같은 것도 엄마가 너무 아이를 통제하고 있지 않는가. 예를 들면은 통제권을 부모가 갖고 있지 않는가 보셔갖고 아이들하고 대화 나누셔서 규칙 정하기를 해서 그거를 해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만약에 조금 더 지금 어린 자녀들이 많으니까요, 지금은 뭐를 해야 되냐면 일상생활에서 이 조절력을 기를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 있죠. 그러니까 뭘까요?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니, 그 다음에 뭐 방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정해진 시간에 밥 먹는 거,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그런 게 잘 안 된 아이들이 공부에서만 그걸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조절력을 잘 길러가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읽어볼까요? 아이가 실패해도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고 노력해가는, 꾸준하게 노력해갈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도 어떻습니까? 좌절내성을 기르셔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족지원 능력을 좀 길러가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들이 어떻습니까? 삼부자가 똑같이 닮았죠? 그래서 진짜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그래요. 똑같이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 하루 일상 경험 속에서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를 보셔가지고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이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하실 때 과연 내가 이 아이에게 자율성을 이게 길러주고 있는가? 아이가 이게 자기 조절을 하게 도와주고 있는가? 보셔서 아니라면 방법을 바꾸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확 통제를 해버리면 애들이 뭐냐면 행동을 참을 뿐입니다.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행동을 멈출 뿐이에요. 그러니까 멈추기만 했기 때문에 통제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충동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이가 조절을 하게 도와주시는 거 필요하고, 공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애가 지금 너무 어떤 부분을 힘들어한다고 하면 그럼 이걸 어떻게 조절을 해볼까 해서 아이들과 함께 대화를 나눠가시면 좋겠습니다. 엄마 자신을 사랑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냐, 엄마 자신이 열등감이 있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걸 아이에게 투사를 하겠죠. 그걸 투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한테 보상을 받기 위해서 아이를 힘들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결점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이 그 사랑을 또 아이에게도 펼쳐줄 수 있으니까 오늘 하루, 우리 오늘 하루를 지낼 수 있다는 게 축복이잖아요. 오늘 하루 여러분 눈 떠서 누구에게나 무상으로 주어지는 선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시간이죠. 24시간. 그걸 내가 어떻게 꾸려가느냐가 결국은 행복이냐 아니냐 또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해지려고 노력들을 많이 해가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우리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요. 우리 아이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아이를 껴안아 보십시오. 아이를 푹 껴안으세요. 혹시 미운 아이가 있다면 미운 아이를 여러분 마음으로 껴안으세요. 꼭 껴안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먼저 아이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집은 나중에 세우리라. 아이와 함께 손가락 그림을 더 많이 그리고 손가락으로 명령하는 일은 덜 하리라. 아이를 바로잡으려고 덜 노력하고 아이와 하나가 되려고 더 많이 노력하리라. 시계에서 눈을 떼고 눈으로 아이를 더 많이 바라보리라.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더 많이 아는데 관심 갖지 않고 더 많이 관심 갖는 법을 배우리라. 자전거도 더 많이 타고 연도 더 많이 날리리라. 들판을 더 많이 뛰어다니고 별들을 더 오래 바라보리라. 더 많이 껴안고 더 적게 다투리라. 도토리 속에 떡갈나무를 더 자주 보리라. 덜 단호하고 더 많이 긍정하리라. 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사랑의 힘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리라. 자, 여러분 사랑의 힘을 많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에너지가 충전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 충전된 에너지를 잘 좀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세요? 오늘 나 이거는 꼭 좀 해결해 가고 싶습니다 하는 거 어떤 거든 좋습니다. 네,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예. 네. 유치원에서 네. 예. 네. 오케이. 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함께 좀 다룰게요. 그러니까 못 들으셨을지 모르는데 애가 지금 유치원에서 뭔가 물건을 집어한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 이제 엄마가요. 지금 봐봐요. 엄마는 훈육에 지금 초점이 가 있죠. 그래서 사실 그건 옳지 않은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옳지 않고 그리고 갖고 오면 이제 엄마가 이제 위협까지 했죠. 경찰서에 신고한다. 근데 아까 우리가 아이들의 뭐였어요?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속사정을 들어봐야 되겠죠. 이 물건들을 갖고 왔는데 왜 갖고 왔어? 네, 뭐래요? 네.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아이는 알고 있어요 벌써 훔친 게. 그리고 거짓말을 한다는 게 옳지 않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게 이 아이들이요 이 자성의 힘이 다 있다니까요. 안에 온전성의 힘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근데 엄마가요 조금 더 민감하게 아이 마음을 읽어준다면 엄마한테 보여주려고 해서 이런 말들이 혹시 너가 뭔가 갖고 싶은데 그걸 엄마가 안 사줬던 적이 있었어? 이럴 수도 있고요. 네, 사달라면 그러니까 다 사준 게 문제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봐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냐면 참는 경험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뻐서 별 생각 없이 갖고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읽어준다는 건 뭐냐면 그래 니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이쁘니까 갖고 왔구나. 그렇죠? 이뻐서 그냥 갖고 왔구나. 죠? 그 여실하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아이들하고 이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하는 거는 근데 요 물건이 네 거야 아니야? 이렇게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질문하고 있죠. 그죠? 이건 네 물건 아니야 이거보다는 이런 지시적 말보다는 이게 네 물건이냐 아니냐. 그럼 봐봐 네 물건이 아닌 것은 갖고 오면 돼 안 돼? 뭐예요 지금 제가? 그죠? 이게 아하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깨우치게. 갖고 오면 될까 안 될까? 그쵸? 안 되지. 근데 어떡하냐? 이걸 네가 갖고 왔으니 이걸 어떻게 되돌려 줄 수 있을까? 그쵸? 그렇게 하고 아까 제가 역지사지 하라 그랬죠? 그게 뭐냐면 봐봐 네 물건이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이 있어.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이 허락도 없이 갖고 가면 네 마음이 어떨까?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만약 유치원 물건인데 친구들 같이 공유해서 공동으로 쓰는 건데 사라지면 다른 친구들 쓸 수 있을까? 네. 네. 그래서 엄마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거예요, 아이야. 그래서 아이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엄마 이건 내 물건이 아니니까 가져오지 않아야 되겠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이가 또 생각 없이 집어오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한테 물어봐야지. 근데 있잖아, 너도 모르게 또 그게 이뻐서 갖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네가 물어봐야 되지. 이건 내 물건이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행동 조절하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떤 게 없다면. 근데 이제 애들이 이런 게 있어요. 심리적인 결핍이 있을 때요. 아이들이 물건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거에 대한 또 이유들은 되게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뭐가 없다면 아직은 얘가 제가 볼 때는 그냥 조절력이 미숙해서
자기 물건 아닌 것에 대해서 이건 아니야 라는 거에 저전력이 미숙해서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갈 거야 이런 거는요 안 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애가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엄마한테 다음에 또 실수했을 때 말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처벌이 두려워서.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들 너무너무 애쓰셨고요. 오늘 날씨 좋으니까 햇볕도 많이 쏘이십시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